여러분, 태국 여행 좋아하시나요? 근데 요즘 태국 가면 예전 같지 않은데 싶을 겁니다. 물가가 진짜 미쳤거든요. 방콕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면 120바트, 우리 돈으로 5,500원입니다. 한국보다 비싸다는 건데 분명히 태국은 가성비로 가던 나라였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단순히 우리 원화가 약세라서? 에이, 그건 너무 쉬운 분석이죠. 사실 태국 경제는 지금 아시아의 병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성장률은 바닥이고 나라 빚은 산더미인데 이상하게 바트화만 무적처럼 오르고 있어요. 분명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건데 그 뒤에는 황금과 범죄자들의 기가 막힌 세탁 작전이 숨어 있습니다. 태국을 요새 해외 언론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아시아의 병자입니다. 90년대만 해도 연평균 8%씩 성장하며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던 나라가 지금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성장률을 보면 더 처참해요. 작년 성장률이 고작 2.4%입니다. 올해는 1.6%까지 떨어질 거란 예측도 나와요. 옆 나라 베트남이 8%가 넘는데 반해 태국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중진국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렵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엔 싼 값에 공장 돌려서 돈을 벌었는데 어느새 월급은 슬금슬금 올랐죠. 그런데 자체 기술력은 선진국 근처도 못 간 겁니다. 결국 일본 자동차 공장이나 중국 전기차 조립만 해주는 하청 공장 신세가 된 거죠. 게다가 가계부채는 GDP 대비 80%를 넘겼습니다. 아시아 2위예요. 참고로 1위는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 태국은 잦은 쿠데타로 인해 정치가 불안해서 경제가 살아날 틈이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경제가 개판이면 그 나라 돈 가치는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아무도 그 나라 돈을 안 사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트화는 정반대입니다. 작년에만 가치가 무려 10%나 올랐어요. 1달러당 31.5바트 수준인데 이건 태국 정부가 바트화 좀 내려달라고 금리를 낮췄는데도 안 내려가고 버티는 겁니다. 여행자들 사이에서 태국 물가 선 넘었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원화는 힘이 없는데 바트화만 덩치를 계속 키운 거죠. 아니, 물건도 안 팔리고 빚도 많은 나라의 돈을 누가 그렇게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태국의 미래를 보고 줄을 선 걸까요? 사실 그 주범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장롱 속에 숨겨둔 황금,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자금입니다. 태국 방콕의 국제공항 수완나품, 이게 태국어로 황금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태국 사람들의 금사랑은 진짜 유별납니다. 연간 금 수요가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 65톤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국제 금값이 미친 듯이 뛰었잖아요. 작년에만 60%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때 태국 사람들은 장롱 속에 모셔둔 금부치를 들고 죄다 금은방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태국이 해외로 수출한 금이 무려 76억 달러예요. 전년보다 82%나 급증한 수치죠. 금을 해외에 팔면 달러가 들어옵니다. 근데 태국 안에서 쓰려면 이 달러를 다시 바트화로 바꿔야 하잖아요. 시장에 바트화 수요가 갑자기 확 몰리니 바트화 가치가 억지로 끌려 올라간 겁니다. 경제 체력은 저질인데 금 팔아서 번 반짝 달러 때문에 근육만 펌핑된 꼴이죠. 바트화 폭등의 주범은 또 있습니다. 국가 가계부에도 출처 불명이라고 적히는 돈, 바로 오차 및 누락자금입니다. 태국의 이 정체 모를 돈이 연간 10조 원이라고 해요. 경제 규모가 훨씬 큰 한국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이 돈의 상당수가 바로 그레이 캐피탈, 즉 범죄 자금입니다. 여기서 빌런 한 명이 등장합니다. 벤자민 마우어버거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인신매매하고 사기쳐서 번 돈을 코인으로 세탁해서 태국으로 들여왔거든요. 은행으로 송금하면 잡히니까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쓴 거죠. 실제로 태국 코인 거래자의 40%가 외국인이라고 해요. 이들은 코인을 바트화로 바꾼 뒤 그 돈으로 태국의 에너지 기업이나 증권사 지분을 사들입니다. 범죄 자금이 태국의 핵심 산업까지 장악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마우어버거는 태국 고위 관료들과 접촉해서 국가 정책 초안까지 썼다고 해요. 범죄자가 나라를 주무르는데 정부는 그걸 방치했다는 건 나라 전체가 거대한 돈 세탁소가 됐다는 뜻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뒤늦게 손을 댑니다. 2026년 3월부터 온라인 금거래 한도를 1인당 하루 5천만 바트로 묶어버렸어요. 코인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범죄 자금이 태국의 핏줄 구석구석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기업 지분 사고, 땅 사고, 정치권까지 줄을 댔는데 이제 와서 잡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얼마 전 총선에서도 현 집권 세력이 또 이겼습니다. 범죄 자금이 흘러들어와 겉보기엔 돈이 도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들도 일단 손을 들어준 거죠. 지금 바트와 가치는 실력이 아니라 거품이에요. 금값이 떨어지거나 세탁을 끝낸 범죄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바트와는 수직 낙하하고 태국 경제는 진짜 폭탄을 맞게 될 겁니다.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어요.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죽을 맛이고 관광객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억지로 펌핑된 화폐 가치가 결국 태국의 밥줄인 관광과 수출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있는 거죠. 경제는 망해가는데 화폐 가치는 수직 상승하는 태국. 그 뒤에는 황금 열풍과 범죄자의 검은 돈, 그리고 그걸 모른 척한 무능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바트와 강세라는 성벽이 무너지는 건 이제 시간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왜 그럴까 였습니다.